이번 시간은 캐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시란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컴퓨터 구성 요소 중에 메모리와 하드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는 그 하드보다 굉장히 빠른데요. 최소한 50배 이상 그 메모리가 빠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램이라고 하는 게 바로 메모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캐시라는 기술이에요. 캐싱이라는 거는 이제 캐시를 쓴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그 하드디스크에 쓰는 것 중에서 얘도 이제 8대2의 법칙을 적용해서 20%의 어떤 공간이 전체의 한 80%의 빈도수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캐싱에다 올려놓는다면 그 하드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최소한 50배 이상 빨라지겠죠? 그게 바로 캐시입니다. 이게 이제 대규모 분산 네트워크에서도 쓰이는데요. 일단 캐시하고 비슷한 로드 밸런서하고 한번 구별을 해보죠. LB vs 캐싱이라고 할까요? 하면 LB는 무슨 확장인가요? 그렇죠. 수평 확장이죠. 확장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캐싱은 어떻게 되죠? 그쵸. 수직 확장. 이 얘기는 이제 램사가 더 그 하드에다 끼워 넣을 수도 있고요. 나 끼워 넣을 수 없어. 그런다면 기존에 있는 거에 램의 일부를 그 캐시 메모리에서 쓰는 그거는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네요. 혹은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라고 할 수가 ZTION 옵티마이제이션이 캐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B하고 구별되는 거는 기존의 시스템을 홀스파워를 더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캐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캐싱은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나 다 사용이 가능해요. 뭐 시스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컴퓨터 계층에서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디에 쓰이냐면 하드웨어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OS에서도 쓸 수가 있고 웹 브라우저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그리고 and more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쓰이는 데가 프론트엔드 쪽에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뭐 롱텀 메모리, 숏텀 메모리 했을 때 어디에 속할까요? 하드디스크가 롱텀 메모리 거 장기적으로 기용하다 본다면 캐싱은 어떻게 되죠? 전원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메모리는 날아가 버리죠. 휘발성 메모리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얘는 숏텀 메모리라고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동작이 될 것 같고요. 캐싱 요 처음에는 뭐라고 할까요? 캐싱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요. 설명 개요로 하겠습니다. 하나씩 내리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뭘 알아볼까요? 다음은 분산 네트워크 상의 캐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뭐를 하냐면 응용 프로그램 캐시, 뭐 응용 서버 캐시라고 쓰겠고요. 응용 서버 캐시 보면 데이터를 항상 어떤 로컬에 있는 하드 디스크에 데이터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를 로컬에 있는 메모리에 캐싱을 하고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고 그 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게 모든 분산 시스템에는 요즘에는 이제 로드 밸런서가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 로드 밸런서가 분배를 할 때
캐싱되어 있는 그런 노드, 그러니까 캐싱되어 있는 서버에 예를 들어 그리면서 써볼게요. LB가 있고요, 로드 바란서가 있고 서버가 뭐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A의 아무 개의 데이터를 요청을 했어요, 얘한테. 그랬으면 얘는 그거를 뭐 LIU나 뭐 여러 가지 폴리시에 따라서 그 AAA의 데이터를 어디에다 놓는다? 하드에서 메모리로 올려놓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LB가 다시 얘로 한다면 그 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갖고 오겠죠. 근데 얘는 꼭 그런 게 아니라 얘도 다양한 그런 방식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라운드 로빈 방식이나 이 전차수에서 했던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얘를 하지 않고 얘한테 트래픽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또 그거를 또 메모 캐시에다 올려버리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캐시 메모리에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하냐면 글로벌 캐시라 그래서 어떤 이 모드를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캐시를 놓거나 아니면 분산 캐시 기법을 사용한다면 이런 것도 좀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것들은 한번 구글 검색을 통해서 뭐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시죠. 이걸 어떻게 쓸까요? 요청 계층이 여러 노드에 여러 서버에 좀 어려운데요. 두 가지 쓸게요. 그냥 글로벌 캐시하고 분산 캐시. 이거는 각자 한번 구글 검색 궁금하시면 뭐나 이런 것만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얘가 왜 필요한지 뭐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CDN을 한번 알아보죠. CDN이 뭐죠?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이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웹 폰트라든가 뭐 jQuery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파일들, 그런 것들 보면 웹 서버에도 그 뭐 자바스크립트나 폰트 파일을 넣었지만 CDN을 이용해서 CDN이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실시간 갔다 와서 쓰기도 해요. 그거 할 때 쓰이는 것들이 이제 CDN인데, CDN도 워낙 빈도수가 높게 이렇게 리퀘스트가 요청하니까 얘는 요즘에는 이제 캐시에다 올려놓는 것들이 거의 정석이 됐습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뭐라고 할까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캐시에 그 CDN 요청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그대로 캐시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혹시 누락이 있으면 이거는 뭐 하드 같은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이라고 하죠. CDN은 파일을 보통 요청을 하니까요. 파일이 없는 경우 파일을 캐시에 올린 후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한다. 뭐 이런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시 인밸리데이션. 이거는 인밸리데이션은 뭐 캐시 무효화 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캐시라는 건 뭐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캐시에 올려놓는 거죠. 그 이유는 퍼포먼스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어느 이상이 되면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는 로컬에 있는 데이터와 캐시에 있는 데이터가 맞지가 않게 돼 있죠. 그럴 경우에 캐시에 있는 데이터를 무효화를 시키고
새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바로 캐시 인밸리데이션, 캐시 무효화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the write, throw 캐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rite around 캐시가 있고, 마지막에는 write back인가요? 캐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을 좀 알아보지요. write through 캐시 하면 무슨 연속적으로 입력하는 캐시 그런 의미인데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거나 업데이트가 됐을 때 이 로컬 스토리지와 그 캐시가 두 개가 이제 동시에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걸 write through 캐시라고 해요. 이렇게 청소하는 모양입니다. 조금 시끄럽네요. 조금 크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캐시와 함께 기록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write around 캐시는 뭐냐면 write around 캐시는 그 단지 캐시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로컬 스토리지의 데이터만 업데이트 해서, 만약에 캐시에 해당 데이터가 없다 한다면 캐시에 해당 데이터가 요청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캐시 미스를 리턴하고 로컬 스토리지 하드나 그런 거에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서비스한다. 이게 write around 캐시입니다. 그러니까 write through 캐시 같은 경우는 장점은 두 개가 항상 일관성이 있는 반면에 얘 단점은 뭐가 될까요? 그쵸? 라이팅 할 때 두 번 라이팅을 해야 되죠. 캐시도 해야 되고 로컬도 해야 되니까 라이팅 할 때 몇 배 느리다? 두 배 할 때 두 배 느리다. 그쵸? 두 개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라이트 할 때 느리지 않지만 미싱되어 있는 걸 한다면 로컬에 있는 거를 그때마다 계속 갖고 와야 되니까, 그게 만약에 빈도수가 높다 그러면 write around 캐시가 좀 더 느려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write back 캐시는 이거는 이제 재밌는 게, 얘는 이제 로컬 스토리지만 갖고 왔는데 얘는 반대로 캐시에 있는 데이터만 삽입하거나 업데이트를 합니다. 기록이라고 할게요.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추후에 스케줄링 스케줄링을 통해 그 캐시에 있는 그 로컬 스토리지에 싱크라고 할까요? 데이터를 싱크하는 과정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장점 속도가 빠르겠죠. 단점 뭐가 될까요?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서버가 할 때 장애 발생 시라고 할게요. 장애 발생 시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캐시 메모리는 램을 쓰기 때문에 얘는 전원이 날아갔다 보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손실될 위험이 있다가 되겠고요. 얘도 장단을 쓰지요. 장점은 항상 일관된 데이터를 갖는다. 가죠. 단점, 라이트 할 때만 속도가 2배 느림.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얘는 장점은 라이트 할 때도 속도가 느리지 않은. 단점, 요청된 데이터가 캐시에 없을 경우 속도가 느려진. 그쵸? 로컬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캐시 인딕션 폴리시니까 캐시 제거 정책을 한번 보지요. 이거는 뭐라고 하면 캐시 제거 정책 정도 되겠네요. 어떤 것이 있냐면 Q와 스택처럼 first in, first out이 있고요. 그리고 last in, first out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그 바로 이전에 그 로드반스에서 봤던 LRU랑 MRU가 있고요. 그리고 LFU, Least Frequency Used라고, 얘는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가장 요청이 많은 것들만 이제 가지고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는 RR이 있어요. RR은 이제 뭐냐면 임의 교체라고 해서 얘가 영어로 뭐가 될까요? RR에서 랜덤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임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마음대로 그냥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근데 뭐 이 방식도 이게 유용할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하는 방식.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써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특정 정책을 쓰려면 특정 알고리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CPU 코스트가 발생해요. 우리의 그 대표적인 그 구글 기출 문제 중에 하드 난이도 문제 중에서 LRU를 구현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를 이용했죠? 그쵸. 맵하고 더블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부가적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도 발생하고 타임 컴플렉시티도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뭘 써도 최적화된 걸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냥 랜덤 값 갖고 와서 랜덤 값으로 올리는 게 그런 CPU 코스트와 타임 컴플렉시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RR, 랜덤 리플레이버스가 아닐까라고 조심히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캐싱을 끝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